어머니, 이렇게 나가시면 두고두고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뭘 후회하게 되는데? 우리한테 이러시면 어머니도 좋지 않을 거예요. 니네가 날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저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우리도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저희 방식대로 갈 거예요. 니네가 뭘 어쩌게? 두고 보세요. 어머님이 저희한테 이러신 걸 분명 후회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래, 니네 맘대로 해봐. 저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머니도 놀라실걸요? 앞으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그래, 마지막에 후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똑똑히 지켜봐라. 저는 제주도에서 30년째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70대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직후 빈손으로 제주도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밭을 빌려 감자를 심었지만 지금은 서귀포시에서 제법 큰 감귤 농장을 운영하고 있죠. 여보, 올해 감귤 작황이 정말 좋네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여기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남편과 저는 아침 일찍 농장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봄이면 하얀 꽃으로 가득한 이 감귤밭은 우리 부부의 젊음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곳입니다. 이번 주말에 작은 아들이 학교 방학이라 내려온대요. 그래? 우리 작은 아들이 농업대학교 다닌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작은 아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 농사일 돕는 걸 좋아했습니다. 감귤 농장 단지에서는 우리 농장이 제일 크다고들 합니다. 30년 전만 해도 황무지 같던 이곳을 비옥한 땅으로 일구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죠. 여기 새로 심은 나무들은 3년은 지나야 첫 수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농장이 이제 제일 큰 감귤 농장이 됐다니 꿈만 같네. 남편은 새로 구입한 땅에 감귤나무를 심으며 흐뭇해했습니다. 30년간 조금씩 땅을 넓혀가며 이제는 5만 평이 넘는 큰 농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장님이 우리 농장 감귤이 당도도 높고 맛도 좋다고 칭찬하시네요. 그래? 우리가 정성 들여 가꾼 보람이 있네. 요즘은 감귤 가격도 좋아서 연간 수익이 상당합니다. 농장 시세만 해도 30억이 넘는다고 하죠. 하지만 저희 부부에겐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이 농장 잘 가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작은 아들이 농업대학교에서 배운 걸 여기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 마당에는 탐스러운 감귤나무들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 된 이 농장이 우리 가족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작은 아들은 올해 농업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할 때 우리 작은 아들은 부모님 농사를 돕겠다고 했죠. 어머니, 제가 학교에서 배운 신기술로 우리 농장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래, 네가 그런 생각을 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요즘은 스마트팜 기술도 있어서 농사가 많이 편해질 거예요. 저는 작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감귤 농사에 관심이 많던 아들이 이제는 전문가가 되어 돌아온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죠. 작은 아들, 네 친구들은 다들 도시로 간다는데 괜찮겠나? 걱정 마세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큰아들하고는 다르구나. 네 형은 도시 생활만 고집하더라. 작은 아들은 농업대학교에서 배운 현대 농법과 마케팅 기술을 우리 농장에 적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졸업 논문도 감귤 농사 자동화 시스템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곧 졸업하면 바로 내려올 거예요. 농사일이 쉽지 않을 텐데 각오는 했겠지? 네, 어머니. 제가 꼭 성공적으로 농장을 이어받을게요. 작은 아들의 귀농 준비를 위해 남편은 새벽마다 트랙터 운전을 가르쳤습니다.
농기계 다루는 법부터 시작해서 감귤나무 전지 작업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주셨죠. 아버지, 이렇게 가지를 잘라야 하나요? 그래, 햇빛이 잘 들어가게 해줘야 감귤이 달콤해진다. 아들아, 밥 먹으러 들어와. 봄부터 가을까지 이어지는 농사일을 배우느라 작은 아들의 얼굴이 많이 탔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네요. 어머니, 제가 새로 개발한 친환경 농법이 있어요. 그래, 네가 있어 든든하다. 작은 아들은 학교에서 배운 현대 농업 기술을 우리 농장에 적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스마트 관계 시스템부터 친환경 방제 기술까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가득했죠. 어머니, 앞으로 온라인 직거래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보렴. 농장 수익도 더 늘어날 거예요. 해가 저물어가는 농장에서 작은 아들과 미래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농장의 앞날이 더욱 밝아 보입니다. 효심 깊은 아들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설날을 맞아온 가족이 집으로 모였습니다. 큰아들 부부와 작은아들까지 오랜만에 모두 모여 저는 마음이 한껏 들떴죠. 어머니, 방 청소는 저희가 할게요. 그래? 며느라, 웬일로 부지런하네. 어머님 옷장 정리도 도와드릴게요. 평소와 달리 유난히 적극적인 큰아들 부부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작은아들은 마당에서 감귤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죠. 여보, 이리 와봐요. 뭔가를 발견했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니? 조용히 해. 아니, 이거 봐요. 농장 시세 관련 서류예요. 안방 청소 중이던 큰아들 부부의 수상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보관해 두었던 농장 관련 서류를 발견한 모양이었죠. 30억이나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왜 보는 거야? 빨리 치워. 서류를 본 큰아들 부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농사일에 관심도 없던 그들이 갑자기 부지런을 떨더니 농장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여보, 우리도 시골에서 살아볼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도시 생활만 고집하더니. 요즘 귀농이 트렌드잖아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큰아들 부부는 평소와 다르게 농사일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특히 농지 가격과 수익에 관심이 많아 보였죠. 작은 아들아, 올해 감귤 수익이 얼마나 돼? 형, 갑자기 농사에 관심이 생겼네. 아니, 그냥 궁금해서. 명절 내내 큰아들 부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마치 무슨 계획이라도 세우는 것 같은 모습이 수상했죠. 어머니, 우리가 자주 내려올게요. 그래? 갑자기 웬일이니? 부모님 건강도 걱정되고 농사일도 배우고 싶어서요. 설날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는 큰아들 부부의 작별 인사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서류를 발견한 후 그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여보, 큰아들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 평소랑 많이 다르던데.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설날 다음 날 큰아들 부부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하루 더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별 생각 없이 좋아했지만 그들은 다른 계획이 있었나 봅니다. 여보, 30억이면 정말 큰 돈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어떻게든 차지해야 해. 그런데 도련님이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저녁 늦게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마당 구석에서 들려오는 큰아들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농장을 차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일단 자주 내려와서 부모님 환심을 사야 해요. 귀농하고 싶다고 하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다 천천히 명의를 우리 앞으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아끼는 큰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내일은 등기부등본이랑 땅 관련 서류들 좀 더 찾아보자. 그래요. 어머님 몰래 사진도 찍어두고. 당신 동생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돼.
큰아들 부부는 농장을 차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욕심과 계산이 가득했고 부모를 향한 정의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일단 6개월 정도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드리는 척하자. 그동안 도련님 견제하면서 기회를 봐요. 어머니가 의심하지 않게 조심해야 해. 이른 새벽 그들은 몰래 서재에 들어가 서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 저희 마음은 무너져 내렸죠. 이거 봐요. 작년 감귤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이걸 다 가지면 평생 놀고 살 수 있겠어. 어서 서울 가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 아침이 되자 큰아들 부부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그들의 가방에는 몰래 찍은 서류 사진들이 들어있겠죠.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걱정 마세요.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설날 이후 큰아들 부부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에서 매주 말마다 제주도로 내려오더니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휴가를 내고 찾아옵니다. 어머니, 저희가 주말마다 내려와서 농사일 배울게요. 갑자기 웬일이니? 직장은 어떡하고? 요즘은 재택근무도 가능해서 괜찮아요. 평소엔 명절에도 겨우 얼굴 보기 힘들던 큰아들 부부가 이렇게 자주 오니 처음엔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수상했죠. 여보, 서재에 있는 서류들은 언제 챙겨볼까요? 조용히 해. 어머니한테 들리면 어떡해. 그래도 빨리 우리가 조사해봐야. 큰며느리는 유난히 서재 근처를 서성거렸고 남편의 서류 가방도 자주 살폈습니다. 농장 관련 서류를 찾는 것 같았죠. 어머니, 감귤 농사 정말 힘드시죠? 그래도 작은 아들이 잘 도와주니 괜찮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앞으로는 매주 내려올 거예요. 서울 생활만 고집하던 큰아들이 갑자기 농사일에 관심을 보이니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쉬는 날마다 이웃 농장 시세를 알아보고 다녔죠. 이장님, 요즘 이 근처 감귤농장 값이 얼마 정도 하나요? 갑자기 그걸 왜 물어보니?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작은 아들은 형과 형수의 잦은 방문이 못마땅한 듯 했습니다. 농사일은 돕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세만 알아보고 다니는 그들의 모습이 수상했겠죠. 작은 아들, 형이랑 형수가 자주 오는 거 수상하지 않니? 네, 어머니.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무슨 속셈이 있는 것 같구나. 큰아들 부부는 농장 수익에 대해 유난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창고에 쌓인 감귤 상자를 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도 목격했죠. 여보, 이번 수확량이면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조용히 해. 누가 들을라. 빨리 우리 앞으로 명의를. 주말마다 찾아오는 큰아들 부부의 효도가 점점 더 과해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저를 살피는 듯 했지만 그 속내가 다른 것 같았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도 했어요. 너가 웬일이니? 평소엔 늦잠 자더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님 건강도 챙겨드릴게요. 원래는 청소나 빨래는 쳐다보지도 않던 큰며느리가 갑자기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냉장고를 가득 채워오고 비싼 보양식도 사들고 오더니 이제는 제 약까지 챙기려 하네요. 어머니, 혈압약은 드셨어요? 내가 알아서 챙길게. 제가 매일 체크할게요. 남편의 서재에서 농장 관련 서류를 찾지 못하자 이제는 제 방까지 청소한다며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컴퓨터실이라도 한번 들어가면 한참을 나오질 않았죠. 아버지 서류는 어디 있나요? 왜 그걸 찾니? 그냥 정리해드리려고요. 작은 아들이 농사일 하는 동안 큰아들 부부는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아다녔습니다. 서류를 찾는 걸 눈치챈 작은 아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형, 농사일은 안 도와주고 뭐해? 나도 이제 집안일 좀 하려고. 어머니 물건들은 그냥 두세요.
주말마다 반복되는 그들의 수상한 행동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장 일은 뒷전이고 서류와 통장만 찾아다니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여보, 통장은 못 찾았어요? 어머니가 어딘가에 잘 숨겨두신 것 같아. 빨리 찾아야 할 텐데. 큰아들 부부는 효도하는 척하면서도 틈만 나면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도둑이 보물지도를 찾아다니듯 집안 곳곳을 뒤지고 다녔죠. 어머니, 저희가 이제 자주 와서 살펴드릴게요. 그래,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효도를 하니? 너무 늦게 효도를 시작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파서요. 평소와 다름없던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일찍 일어나 감귤밭으로 나갔고 저는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여보, 오늘 아침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래, 나는 밭에 잠깐 다녀올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일찍 들어오세요. 갑자기 밭에서 작은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가 보니 남편이 쓰러져 있었죠. 어머니,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여보, 정신 차려봐. 남편은 의식이 희미한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심근경색이라며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죠. 수술실 앞에서 저와 작은 아들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큰아들 부부에게 연락하자 서둘러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듯했죠. 수술은 6시간이나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죠. 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 순간 큰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보다 농장이 더 걱정되는 듯한 모습이었죠. 제주시 한 장례식장에 남편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평소와는 다르게 먼저 나서서 장례 절차를 진행했죠. 어머니, 장례식장 비용은 저희가 다 알아볼게요. 이제 이런 큰일은 제가 맡을게요. 장례식 끝나면 아버지 유품도 정리해드릴게요. 부산스럽게 장례 절차를 챙기는 큰아들 부부의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문상객들 앞에서는 슬픈 척 눈물을 보이다가도 저 멀리서는 서로 뭔가를 속닥거리는 모습이 보였죠. 여보, 서둘러서 아버님 서재부터 정리해야겠어요. 그래, 어머니 정신이 없으실 때 빨리 찾아보자. 혹시 금고 비밀번호 아세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꺼이꺼이 울고 있는데 큰아들은 장례식장 구석에서 전화를 받으며 부동산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형이 장례식장에서 뭐 하는 거니? 부동산이랑 통화하는 것 같아요. 이런 날 농장 시세는 왜 알아보는 거야? 문상객들이 돌아간 밤, 큰아들 부부는 집으로 갔다 온다더니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의 서재를 뒤지고 있었다네요. 어머니, 내일은 납골당 알아보러 가야 해요. 그래, 근데 서재에서 뭐 찾았니?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서. 조문객들이 오갈 때마다 큰아들 부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서류와 통장뿐이었죠. 여보, 내일은 등기소에도 들러봐야겠어요. 그래, 어머니 모르게 빨리 알아보자. 이장님도 만나서 농지 관련 얘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겠다며 서재부터 살피기 시작했죠. 남편이 쓰던 만년필부터 시작해서 서랍 구석구석을 뒤지는 큰아들 부부의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특히 서류철이 있는 캐비닛 앞에서는 한참을 서성이더니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난다며 혼자만의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여보, 아버님 서류들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어머니 몰래 찾아보자.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있을까요? 작은 아들은 그들의 행동이 수상하다며 제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물건을 정리한다면서도 농지 관련 서류만 찾아다니는 모습이 의심스럽다고 하더군요. 형, 왜 자꾸 서류만 찾아다녀? 넌 신경 쓰지 마. 매일 아침 일찍 찾아와서는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큰아들 부부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도 의아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특히 농장 관련 서류가 보관된 금고 주변을 맴도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죠. 어머니, 아버지 옷장도 정리해 드릴게요. 됐다. 내가 할 수 있어. 제가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큰아들은 주말마다 내려온다더니 이제는 평일에도 휴가를 내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걱정된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실제로는 서재와 금고 주변만 서성이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여보, 금고 비밀번호는 못 찾았어요? 어머니한테 여쭤볼까? 그럼 의심받을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늦은 저녁, 큰아들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죠.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갑자기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구조조정이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왠지 큰아들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해고 통지서도 받았냐고 물어보니 말을 얼버무리면서 통화를 끊더군요. 며칠 뒤 큰아들 부부가 짐을 싸들고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귀농을 결심했다면서 부모님 곁에서 농사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회사는 어떡하고? 이번 기회에 아예 귀농하려고요. 작은아들은 형의 갑작스러운 귀농 선언이 수상하다고 했습니다. 평소 사무실 생활만 고집하던 형이 하루아침에 농부가 되겠다고 하니 의심이 든다는 거죠. 형,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다고? 그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해고 통지서는 받았어? 큰 며느리는 서울 생활이 힘들었다며 한숨을 쉬었지만 농장을 둘러볼 때는 유난히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감귤나무 숫자를 세더니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이 수상했죠. 여보, 해고는 거짓말이었다고 들키면 어쩌죠? 괜찮아. 어머니가 의심할 리 없어. 빨리 이장님도 만나봐야겠어요. 귀농을 결심했다던 큰아들 부부의 생활이 이상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농사일을 배우겠다더니 날이 밝아도 좀처럼 일어나질 않더군요. 큰아들, 어서 일어나서 농사일 좀 배워라. 어머니,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농사일이 게으름 피우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작은아들이 혼자 감귤밭을 관리하는 동안 큰아들은 집안에서만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서재에 들어가 서류를 뒤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죠. 형, 밭에서 일하다 보면 농사도 재미있을 텐데. 나는 먼저 농장 경영 공부를 하려고. 이장님이 찾아와서 일손이 필요하다고 해도 큰아들 부부는 늘 핑계를 대며 빠져나갔습니다. 대신 농지 시세와 매매 관련 정보만 캐물었죠. 어머니, 농장 관련 서류는 어디 있어요? 왜 그걸 찾니? 그냥 앞으로 경영 계획을 세워보려고요. 밤이 되면 큰아들 부부는 몰래 농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감귤나무 수를 세고 면적을 재더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가는 모습이 수상했죠. 여보,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될까요? 이걸 다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어서 서류부터 찾아보자고요. 작은아들이 농약 살포기를 고치고 있을 때도 큰아들은 농지원부만 찾아다녔습니다. 농사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땅 문서만 뒤지는 모습이 의심스러웠죠. 형, 농약 살포기 고치는 거 좀 도와줘. 나중에, 지금은 바빠. 작은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심각한 표정이었는데 형과 형수의 행동이 수상하다며 걱정을 털어놓더군요. 어머니, 형이 이상해요.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어? 제가 어제 밤에 본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작은아들은 어젯밤에 본 충격적인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형과 형수가 늦은 밤에 아버지의 서재에서 서류를 몰래 복사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농장 등기부등본이랑 토지대장을 복사하더라고요. 설마 그런 걸 왜 몰래? 어머니, 이제 형을 못 믿겠어요. 작은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서로 불편한 기류가 감돌았고 형제 간의 첫 언쟁이 시작됐죠. 너 지금 내 얘기나 하고 있었냐? 형, 정말 농사 배우러 온 거 맞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농장 창고에서 마주친 형제는 서로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형의 의도를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고 큰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밤이 되자 형제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작은 아들이 형의 방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큰아들은 오히려 화를 내며 동생을 내쫓았죠. 여보, 도련님이 우리 계획을 눈치챈 것 같아요. 걱정 마. 어차피 곧 다 우리 거가 될 텐데. 빨리 서류부터 찾아내야겠어요. 마을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장님 부인이 큰아들 부부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어머님, 큰아들 내외가 요즘 부동산을 자주 드나든다면서요? 무슨 소리야? 우리 큰아들이. 농협에서도 땅 시세만 자꾸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귀농을 핑계로 내려왔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저번에는 등기소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 정말 농사 지을 생각이 있는 걸까? 어머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동네 할머니들은 큰아들 부부가 밤늦게 농장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농사일은 하지 않으면서 땅 면적만 재고 다닌다는 거죠. 큰 며느리가 감귤 따는 법도 모른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농사는 안 배우고 서류만 찾아다닌대요. 돈만 보고 내려온 것 같아요. 마을 이장님은 저를 찾아와 조심스레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큰아들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농지 매매 관련 정보를 캐물었다는 거예요. 어머님, 토지 거래 관련해서 문의가 많더라고요. 이장님, 혹시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빨리 명의를 바꾸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는 큰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들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의 농장을 몰래 내놓으려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어머님,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한테 다 소문이 퍼졌나 봐요. 서둘러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 작은 아들이 다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동쪽 밭에 있는 감귤나무 30그루가 갑자기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갑자기 왜 그러니? 감귤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농장에 가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감귤나무들이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렸죠. 이상해요.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아들아, 병충해라도 생긴 걸까?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이 나무를 살펴보니 뿌리 부분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중에 농약을 과다 살포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게 뭐니? 제초제를 뿌린 흔적이에요. 그때 창고 쪽에서 큰아들 부부의 수상한 대화가 들렸습니다. 나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속삭이고 있었죠. 여보, 이제 감귤나무도 말라 죽었으니 곧 어머니도 포기하실 거예요. 다음은 저쪽 구역을 노려볼까? 작은 아들은 형이 의심된다며 며칠 동안 밤중에 농장을 감시했다고 합니다. 어두운 밤에 큰아들 부부가 제초제를 뿌리고 다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아, 정말 형이 그랬을까? 의심 가는 사람이 형밖에 없어요. 이러면 농장이 망할 텐데. 수확철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작은 아들이 감귤 농장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감귤 색이 이상해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누가 밤사이 농약을 마구 뿌린 것 같아요.
작은 아들 말대로 감귤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농약을 과다 살포해서 과수원 전체가 오염된 상태였죠. 이러면 올해 수확은 망쳤어요. 설마 큰아들이 또 그랬을까? 어젯밤에 창고에서 농약통이 없어졌었어요. 농장 창고를 확인해 보니 농약통이 비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어젯밤에 큰아들이 농약 분무기를 들고 나가는 걸 봤다고 하네요. 형, 농약은 왜 가져갔어? 무슨 소리야? 난 모르는 일이야. 거짓말 마. 내가 직접 봤다고. 밤이 되자 큰아들 부부는 또다시 수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농장 구석에서 서로 속삭이며 다음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보였죠. 여보, 이제 수학도 못할 거예요. 그래, 어머니도 포기하실 때가 됐어. 다음은 저쪽 구역도 해버릴까요? 작은 아들은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큰아들을 믿고 싶은 마음에 망설여졌죠. 작은 아들, 형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어머니, 이대로 두면 농장이 망해요. 내일 큰아들이랑 한번 얘기해 볼게. 한밤중에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아들이 후레쉬를 들고 농장으로 뛰어나갔는데 관수시설이 망가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아이고, 우리 농장이 물바다가 되겠네. 누가 일부러 파이프를 망가뜨린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이 확인해 보니 관수시설의 주요 밸브가 망치로 내려 찍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농장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이 파괴된 거죠. 밸브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걸 어떻게 고치니? 수리하는데 며칠은 걸릴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창고 뒤에서 큰아들 부부의 수상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작은 아들이 쫓아가 보니 망치를 들고 있는 모습이 발각됐죠. 형, 망치는 왜 들고 있어? 아, 이거. 그냥. 설마 형이 관수시설을 망가뜨린 거야? 급한 대로 소방서에 연락해서 물을 빼내고 임시 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감귤나무들은 이미 물에 잠겨 뿌리가 상한 상태였죠. 여보, 이제 농사는 다 망쳤겠죠. 그래, 이러면 어머니도 포기하실 거야. 우리 계획대로 돼가는 것 같아요. 관수시설 수리비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모자지간의 정 때문에 차마 그러지 못했죠. 어머니, 이제는 정말 안 되겠어요. 더 큰 일이 나기 전에 막아야 해요.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우리 농장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과 함께 농장으로 달려가 보니 낯선 남자들이 감귤을 따고 있었죠. 거기서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 저희는 여기서 일하라고 했어. 누가 일하라고 했어요? 수상한 남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큰아들이 일당을 주고 감귤을 몰래 따가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하루 일당 3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우리 큰아들이 그랬다고요. 네, 밤중에 감귤을 따서 서울로 보내라고 하셨어요. 마침 작은 아들이 창고 뒤에서 큰아들과 낯선 남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돈 다발을 건네는 모습까지 목격했다고 하더군요.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어머니한테 다 말씀드릴 거야. 이장님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순찰을 돌기로 했습니다. 밤중에 수상한 사람들이 농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여보, 이제 어떡하죠? 다른 사람들 구해서 다시 시도해봐야겠어. 들키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작은 아들은 농장 지킴이 카메라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다면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래, 이제는 뭔가 해야겠다. 제가 경비실에서 밤새 지켜볼게요. 저녁 무렵 이장님이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밤마다 농장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목격했다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님, 밤마다 큰아들 내외가 농장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애들이 무슨 짓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CCTV라도 한번 설치해 드릴까요? 이장님 말씀으로는 마을 전체가 큰아들 부부의 수상한 행동에 대해 수군거린다고 합니다. 특히 밤마다 농약을 뿌리고 다닌다는 제보가 많았다고 하시네요. CCTV만 달면 모든 게 밝혀질 텐데요. 이러다 농장이 망할 수도 있어요. 작은 아들도 이장님 의견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면 큰아들의 범행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어머니, 이제는 증거가 필요해요. 형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밤 작은 아들과 마을 청년회가 집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관수시설과 창고 주변에 중점적으로 달았다고 하네요. 이제 지켜보면 될 거예요. 고맙다, 이장님. 우리 마을 자랑인 농장이 망가지면 안 되죠. CCTV를 설치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작은 아들이 모니터링을 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다며 저를 깨우더군요. 어머니, 빨리 이것 좀 보세요. 이 시간에 웬일이야? 형이랑 형수가 지금 감귤밭에서. 모니터 화면에는 큰아들 부부가 농약통을 들고 감귤나무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제초제를 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더군요. 아니, 저게 정말 네 형이란 말이니? 네, 형수도 같이 있어요. 세상에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며칠 전 파손된 관수시설의 범인도 드러났습니다. 큰 며느리가 망을 보고 큰아들이 망치로 밸브를 내려치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이장님을 급하게 모셔와서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이장님은 이 정도면 경찰에 신고해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더 큰 피해가 있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범행 장면이 찍힌 그날 밤, 작은 아들이 농장 입구에서 큰아들 부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영상 속 장면을 보여주며 따져 물었더니 큰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한마디도 못했다고 하네요. 형, 이제 할 말 있어? 이건 그게 아니고 이장님이 마을 회관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 계셨는데 우리 농장 문제를 마을 차원에서 해결하자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이제는 마을 전체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장님, 창피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요? 농장이 망가지는 걸 더는 볼 수 없었어요. 이장님은 노트북을 꺼내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큰아들 부부가 농장을 망치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죠. 저희도 다 봤습니다. 밤마다 수상한 행동을.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마을 차원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녀 회장님은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 큰아들 부부의 행동에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이장님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하시더군요. 어머님, 이건 농촌 테러나 다름없어요.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서에 다 같이 가시죠. 작은 아들은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농약 살포부터 시작해서 관수시설 파괴까지 큰아들 부부의 범행이 낱낱이 공개됐죠. 형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미안하네. 이제는 마을이 나서겠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한 목소리로 큰아들 부부를 마을에서 내쫓자고 하셨습니다. 농촌의 평화를 깨뜨린 자식은 더 이상 이 마을에서 살 자격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아들이라고 봐줄 수는 없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저희가 다 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농장 창고 정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구석에 숨겨진 의심스러운 농약통들을 발견했다며 저를 불렀죠.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게 뭐니? 제가 본 적 없는 농약인데 위험물질 표시가 있어요. 작은 아들이 농약통을 살펴보니 고독성 제초제라고 합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죠. 형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영수증도 있어요. 어디서 구한 거야? 그런 위험한 걸. 이장님을 급히 부르니 이거야말로 큰일 났다고 하시더군요. 수입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면 농지가 완전히 오염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이런 걸 뿌렸다간 10년은 농사를 못 지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짓을. 독성이 너무 강해서 먹으면 치명적일 수도 있답니다. 창고 구석 선반 뒤에는 더 충격적인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농기구를 망가뜨릴 때 쓴 망치며 관수시설을 부술 때 사용한 도구들이 발견됐죠. 작은 아들은 발견된 모든 물건의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큰아들 부부의 범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하더군요. 이건 농사 짓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증거품은 제가 잘 보관해 두겠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농촌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담당 형사님도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어머니, 진술서 작성 도와드릴게요. 이건 농촌 테러입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해요. 경찰은 우리가 제출한 CCTV 영상과 증거물을 보더니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큰아드님 부부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 같네요. 담당 형사는 현장 감식반과 함께 농장을 찾았습니다. 관수시설이 망가진 흔적과 고사한 감귤나무들을 꼼꼼히 촬영하시더군요. 30억대 농장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네요.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한 걸까요? 모든 증거가 명확합니다. 큰아들 부부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모든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귀농은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농장을 차지하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럼 감옥에 가는 건가요? 재판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은 경찰서 조사실 밖에서 형을 기다렸습니다. 수갑을 찬 채 나오는 형을 보며 고개를 떨구더군요. 형, 왜 이렇게까지 했어? 미안하다. 욕심이 너무 컸나 봐. 이제 어머니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마을 회관에 주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장님이 준비한 영상을 통해 그동안 큰아들 부부가 저지른 일들을 공개하기로 했죠. 어머님,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마을 분들이 다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는 CCTV에 찍힌 영상이 하나씩 재생됐습니다. 밤중에 농약을 뿌리고 관수시설을 망가뜨리는 모습에 마을 어르신들의 탄식이 터져나왔죠.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저런 독한 농약을 뿌리다니. 아들이라고 하기도 창피하네요. 그동안 수집된 증거들도 차례로 공개됐습니다. 독성 농약, 망가뜨린 기구들, 불법으로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진술서까지 모두 보여드렸죠. 아이고,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일이. 농촌을 망치는 짓이에요. 저 부부는 마을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일어나서 농촌의 평화를 깨뜨린 사람은 더 이상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다 지켜드리겠습니다. 마을 청년회도 밤마다 순찰하겠습니다. 이제 걱정 마시고 농사 지으세요. 작은 아들은 저를 위로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마을 전체가 감시하고 지켜주겠다고 하시네요.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고맙다. 이렇게 마을 분들도 나서주시고.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이 소개해 주신 분인데 농촌 관련 법률에 밝은 분이라고 하더군요. 30억짜리 감귤농장을 노린 계획적 범죄네요.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 고발과 함께 민사소송도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님은 큰아들 부부의 범행이 단순 가족 문제가 아닌 중대한 범죄라고 하셨습니다. 독성 농약 살포로 인한 토양 오염은 심각한 환경 범죄라는 거죠.
농약 피해 복구 비용만 1억이 넘을 것 같아요. 전문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복구하는데 최소 3년은 걸린답니다. 작은 아들이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변호사님은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셨습니다. CCTV 영상부터 불법 농약 수입 증거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 이제 고소장 작성하시죠. 검찰에서도 큰아들 부부의 범행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농지법 위반에 환경보호법 위반까지 처벌 수위가 상당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최소 3년형의 벌금 5천만 원은 될 겁니다. 농촌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예요.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큰아들 부부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농장을 차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실토했다고 하네요. 어머니, 이제 재판만 남았어요. 그래, 끝까지 가보자.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봄이 왔습니다. 감귤나무에 하얀 꽃이 피기 시작했고 작은 아들과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죠. 오염된 토양을 복구하는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새로운 감귤나무를 심을 때가 됐어요. 그래, 이번엔 너랑 같이 가꿔보자. 제가 배운 현대 농법으로 더 맛있는 감귤을 키워볼게요.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어요. 마을 주민들도 하나둘 찾아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장님은 농협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주셨고 청년회는 매주 농장 정비를 도와주고 계시죠. 어머님,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되실 거예요. 다들 이렇게 도와주시니 감사해요. 앞으로는 더 좋은 농장이 될 겁니다. 작은 아들은 농업대학교에서 배운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자동 관수시설도 설치하고 친환경 농법도 도입한다고 하네요. 어머니, 이제는 힘들지 않게 농사 지으세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든든하니 좋다. 더 맛있는 감귤 농사 지어볼게요. 농장 한켠에는 작은 휴게소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직거래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아져서 감귤 따기 체험도 시작할 예정이에요. 우리 감귤 농장이 관광농원이 되겠어요. 그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구나. 어머니 농장이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해질 거예요. 시련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과 함께하는 농장의 새로운 봄이 시작됐네요.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예요. 그래, 우리 둘이 힘을 합쳐보자. 어머니, 제가 꼭 성공시켜 드릴게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잘못을 덮어두면 그 상처는 더 깊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과 재산 앞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린 큰아들 부부를 보며 부모 자식 간의 정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단호한 결단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진심 어린 효심과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이웃의 정과 가족 간의 신뢰가 얼마나 귀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린아, 그동안 청소 아줌마 괴롭히느라 재미있었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내가 청소 아줌마였을 때 나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었지? 내 월급으로는 네 구두 평생 못 살 거라더니.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제 와서? 지금까지 몇 명의 직원들이 네 때문에 사표를 썼는지 알고 있니? CCTV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구나. 오빠한테는 제발 말하지 말아주세요. 내 아들한테 말하지 않으면 다 해결돼.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도저히 못 참겠네요. 이제 시작이야. 너의 진짜 모습을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회장의 아내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 전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하겠다며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평소 일 이야기만 하던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누구길래 이렇게 떨리나 보구나. 우리 회사 신임 팀장님이세요. 어머님도 지난번 임원회의에서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임원회의에서 본 그 당찬 여자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32살의 나이에 팀장 자리에 오른 능력 있다고 소문난 그 사람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원피스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세련된 매너까지 겉보기엔 완벽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혜린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 지난번 회의에서 봤던 것 같네. 현관에 들어서는 그녀를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어머님, 예린 씨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세요? 입사 3년 만에 팀장 됐어요. 그런 얘긴 됐어. 밥부터 먹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은 그녀의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예리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에서 은근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와인 한 잔 올릴까요? 그래, 어서 따라주렴. 와인을 따르는 그녀의 손끝이 우아했습니다. 완벽한 테이블 매너, 적당한 수준의 애교. 어쩌면 너무 완벽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어요. 식사 중 아들이 던진 말에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서둘 것 없잖니. 어머님, 저희가 이제 나이도 있고 서로에 대해 잘 알아요.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예리는 시종일관 우아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내일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이만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예린이 돌아간 후 아들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예린 씨? 글쎄, 좀 더 지켜봐야지.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린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걸까요? 여보, 아직 안 주무셨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그 친구 말이에요. 뭔가 마음에 걸려요. 당신도 느꼈나? 나도 그래.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우리 부부는 오랜 세월 함께하며 이런 직감이 맞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내일 임원회의에서 그 친구 발표가 있다면서요? 그래, 지켜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향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예린의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앞에서 마주친 예린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우아한 미소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예린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세련된 말투, 완벽한 자료 준비, 날카로운 분석력, 모두가 감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중간 후배 직원이 실수로 자료를 엎지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예린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봐야겠다고 말입니다. 임원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본 모습이 궁금해졌습니다. 사모님,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그래, 무슨 일이니? 청소용역 계약건 때문에 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청소 아주머니들 교육도 해야 해서요. 인사팀 과장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평소엔 눈길도 주지 않았을 이야기였는데 이상하게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들은 어디서 면접을 보는 거니? 외부 용역업체에서 진행합니다. 그래? 내가 직접 면접을 볼 순 없나? 네? 사모님께서 직접요? 저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인사팀 과장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봐야 하지 않겠니? 그날 저녁,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오랫동안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여보, 제가 좀 특별한 부탁을 하나 해도 될까요? 무슨 부탁인데요? 제가 청소부로 위장해서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 마음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예린 씨를 시험해보고 싶으신 거죠? 네,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이 궁금해요.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예비 며느리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머리카락을 검은색으로 물들이고 평소와 다른 스타일로 바꾸었습니다. 여기 있는 가발 중에 제일 평범해 보이는 걸로 주세요. 손님, 혹시 연극 출연하시나요? 미용사의 물음에 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값비싼 옷들 사이에서 가장 수수한 옷을 골랐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이제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몸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괜찮아. 그냥 좀 쉬려고. 오늘 저녁에 예린이랑 같이 뵈러 갈까요? 아니, 오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마음이 아팠지만 이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트에 들러 청소용 장갑과 앞치마를 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최선일까요? 당신 판단을 믿어요.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연습했습니다. 걸음걸이도, 말투도, 모든 것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기사가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회사 뒷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회사 후문 앞에 서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 선택이 옳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저를 보며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로 위장한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출근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부터 오신 김순자 씨시죠? 네, 맞습니다. 이쪽이 탈의실이고 여기 작업복이에요. 청소는 몇 시부터 시작하나요? 7시부터요. 먼저 화장실부터 시작하시고 그 다음 복도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청소 도구를 받아들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업무 지시였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세요?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저기 구석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처음 해보는 청소였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는 일이 이렇게 고된 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청소 도구를 들고 서 있는데 예비 며느리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기 청소 아주머니. 네, 부르셨습니까? 이쪽 테이블 좀 치워주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녀의 고압적인 말투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태도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몸은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이니? 어머니, 오늘 저녁에 예린이랑 같이 식사하면 어떠세요? 오늘은 어려울 것 같다.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퇴근 시간, 저는 다시 한번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사모님으로서 운전기사를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래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동안의 이중 생활이 마치 긴 꿈만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여보, 생각보다 힘드네요. 남편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내일도 가실 건가요? 네, 끝까지 해봐야죠.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내일을 위해 다시 한번 분장 도구들을 점검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청소부로 일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업무에 익숙해졌고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날이었습니다. 팀장실 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개인 공간을 처음으로 맡게 된 날이었죠. 책상 위에는 제가 선물해준 향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오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청소 스케줄에 적혀 있어서요. 제 자리는 제가 직접 치울 테니까 나가주세요. 예비 며느리의 말투에서 차가운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평소 아들 앞에서 보여주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음부터는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훔치지 않았죠? 네? 제가 봤는데 뭔가를 만지시던데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을 도둑으로 의심하는 그 말투가 너무나 무례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직원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우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여기 계셨군요.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 회의 시작해야 하는데요. 네, 곧 가겠습니다. 제가 청소 도구를 들고 나가려는데 예비 며느리가 다시 한번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마치 경고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복도 청소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한 사람의 표정이 어떻게 저리 쉽게 바뀔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저기, 김순자 씨, 네, 부장님. 우리 팀장님한테 뭐 잘못하신 거라도 있나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장님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을 눈치챘나 봅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어머님께 선물 사드리러 가요. 그래, 어머님이 좋아하시겠다. 어머님 취향에 맞는 선물을 골라드리고 싶어요. 식당에서 들리는 그녀의 상냥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침에 보였던 그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예비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과연 우리 아들의 행복이 저 차가운 미소 뒤에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청소부 생활이 2주째 접어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청소를 하면서 저는 예비 며느리의 또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3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 자료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시 해오세요. 죄송합니다만 지시하신 대로 했는데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했나요? 직원과 예비 며느리의 대화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면서 저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팀장님께서 회의록 다시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임원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팀장님. 아니에요. 직원들이 잘 따라주신 덕분이죠. 겸손하시기까지 하시네요. 임원들 앞에서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방금 전 직원을 나무라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오후가 되자 예비 며느리의 사무실 앞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실 거면 그만두시는 게 낫겠어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다음 주까지 성과 못 내시면 인사고과는 최하점 받으실 거예요. 직원이 울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눈에는 한치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식사 어떠세요? 갑자기 울리는 전화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채로 예비 며느리와 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렵겠다.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레스토랑 예약해뒀는데. 다음에 가자.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통화 속 다정한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집무실에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 직원들을 너무 힘들게 해요. 신입 직원이 벌써 3명이나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아들한테 이야기해야 할까요?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퇴근 시간, 예비 며느리가 사무실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마중 나온 모양이었죠. 오빠 기다리셨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네. 직원들이 실수를 많이 해서요. 아들은 예비 며느리의 투정에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3층 복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에 팀장실 청소를 마쳐야 했기에 서두르고 있었죠. 물걸레로 바닥을 닦던 중 실수로 물이 튀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예비 며느리의 책상 옆에 놓여있던 고가의 명품백에 물방울이 묻고 말았습니다. 아줌마, 이게 무슨 일이죠? 아이기고, 죄송합니다. 실수로 물이. 이게 얼마짜리 가방인 줄 알아요? 당신 월급으로는 평생 일해도 못 살 가방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제가 깨끗이 닦아드리겠습니다. 손 떼지 마세요. 더 망가질까봐 겁나네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사과했지만 그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은 왜 채용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직원들이 하나 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과시적으로 변했습니다. 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 청소 아주머니가 제 가방을 망가뜨렸어요.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아무도 예비 며느리의 태도를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구내식당 구석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가 일부러 제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가방값이 당신 연봉의 2배예요.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변상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순간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비 며느리는 인사팀에 저희 징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일이 좀 있었어요. 들었습니다. 징계 요청이 올라왔더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걱정 마세요. 내일 아침에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예비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한 방울의 물자국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요? 명품백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보안실 청소를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출입이 제한된 곳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대청소가 있는 날이었죠. 아주머니, 여기는 처음이시죠? 네, 맞습니다. 구석구석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를 하던 중 우연히 CCTV 모니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사무실이 화면에 보였습니다. 실장님, 잠시만요. 왜 그러시죠? 저기 3층 팀장실은 항상 이렇게 찍히나요? 네, 24시간 녹화됩니다. 보안실장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모두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난주 영상도 볼 수 있나요? 네, 한 달치는 보관합니다. 잠깐만 봐도 될까요? 보안실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그도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지난주 월요일 영상입니다. 화면 속에서 예비 며느리는 직원들을 호되게 꾸짖고 있었습니다. 실수한 직원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매일 있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영상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고의로 서류를 떨어뜨리고 신입사원에게 책임을 묻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저기, 이 장면은 언제인가요? 어제 오후 2시경입니다. 복사기 앞에서 무슨 일이? 네, 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영상들이 다 보관되어 있다는 건가요? 네, 하지만 열람 권한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확인할 수 있나요? 회장님과 이사회 임원들만 가능합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증거는 모두 여기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영상 속 장면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여보, CCTV 영상을 봤어요. 예린 씨의 행동이 다 찍혀 있더군요. 당신도 보셨어요? 네, 매주 보안 리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왔니? 예린이가 주말에 함께 식사하자고 하는데요. 그래. 아들은 우리의 어두운 표정을 눈치채지 못한 채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팀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아직 출근하기 전이었죠. 책상 위에는 어제 제가 선물한 귀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모님 자격으로 준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나, 제 귀걸이가 없어졌어요. 무슨 일이시죠?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사무실에 들어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까 청소하실 때 보시지 않았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다고요.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누가 제 사무실에 들어온 사람이 있나요? 청소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비실에 연락해서 CCTV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보안실에 연락하는 동안 예비 며느리는 저를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보안실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어제 저와 마주쳤던 그 실장님이었습니다. 팀장님,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리요. 귀걸이가 없어졌다니까요. 보안실장은 노트북을 펼치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저기 봐요.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청소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줌마가 책상 근처에서 뭘 만지고 있잖아요. 그건 청소를 하느라. 이제 보니 처음부터 수상했어요. 예비 며느리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CCTV를 끝까지 보시죠. 더 볼 것도 없어요. 당신밖에 없잖아요. 그때 보안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팀장님, 영상을 좀 더 보시면. 직원 한 명이 책상 밑을 가리켰습니다. 귀걸이가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과하기는커녕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도 수상한 건 마찬가지예요. 팀장님, 이제 오해가 풀린 거 아닌가요? 앞으로는 제 사무실 청소는 다른 분이 해주세요. 저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늘은 4층 복도를 청소하는 날이었습니다. 귀걸이 사건 이후로 저는 3층 팀장실 청소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죠. 복도 구석을 청소하고 있는데 회의실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저분은 웃을 때가 제일 무섭다니까. 맞아요. 겉으로는 미소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잘라버릴 직원 명단 만들고 있다고. 직원들이 예비 며느리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며 저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난주에 김 대리는 울면서 사표 썼잖아요. 그 일 알아요? 실수는 팀장님이 하고 책임은 김 대리한테 떠넘겼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것도 모르시나요? 신입 비서 3명이나 바꾼 이유가 갑자기 누군가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직원들은 급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저기 청소 아주머니, 네? 혹시 방금 들으신 거 젊은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식당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몇몇 부장들의 대화였습니다. 이번에 진급 대상자 명단에서 박 과장 빠졌더라. 그거 다 우리 팀장님 덕분이죠. 박 과장이 뭘 잘못했나? 자기 말을 안 따른다고 평가를 최하점으로 줬대요.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식당 한켠에서 청소를 하며 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 할 것 같아. 벌써? 결혼 날짜도 정해야 하잖아.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사모님으로 변신한 저는 남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여보, 아들이 결혼 날짜를 정하자고 하네요. 알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퇴근 시간, 저는 다시 청소부로 변장한 채 예비 며느리의 사무실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좀 더 일찍 와서 청소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 구석구석 잘 닦아주시고요. 예비 며느리는 청소부인 저를 마주하자 다시 차가운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오늘 점심때의 다정한 모습은 없었던 일처럼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 예린이랑 결혼 날짜 의논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니 듣고 계세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설렌 목소리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랑 상의 좀 해볼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불을 끄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걸까요? 아니요. 지금이라도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한 저는 평소처럼 3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비가 자주 와서 바닥이 평소보다 더 미끄러웠습니다. 걸레질을 할 때마다 더욱 조심스러웠죠. 아주머니, 여기 좀 봐요. 네, 팀장님. 제 사무실 앞에 있는 이 신발 보이시죠? 네, 이거 한정판이에요. 전 세계에 100켤레밖에 없는. 예비 며느리는 자신의 구두를 가리키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경고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조심해서 청소할게요. 망가뜨리면 평생 월급 받아도 못 갚을 거예요. 예비 며느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걸레를 빨기 위해 들고 있던 물통을 일부러 쏟았습니다. 어머나,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물이 예비 며느리의 한정판 구두에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뭘 한 건지 알아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이에요? 예비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네? 당신 같은 사람이 저지른 실수는 그 정도는 되어야죠. 저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안 하시게요? 팀장님, 그래도 그렇죠. 당신들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주변의 직원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비 며느리의 태도를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퇴근 시간, 남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여보, 더는 못 참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청소부로 일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분장을 하는 일이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임원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청소를 마치고 사모님으로 변신해야 했기에 평소보다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이르시네요. 응, 오늘 회의 있잖니. 제가 준비한 자료 먼저 보시겠어요? 예비 며느리는 임원들 앞에서 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공손하고 다정한 며느리를 연기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오빠, 잠깐 와주세요. 무슨 일이야? 이 서류 좀 검토해줘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복도에서 마주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청소도구를 들고 그들 옆을 지나쳤습니다. 어머, 청소 아주머니. 좀 전에 제 사무실 창가 구석에 먼지가 남았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는 순식간에 차가운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아들 앞이었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들은 예비 며느리의 냉정한 태도를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꼼꼼함을 칭찬하는 눈빛이었죠. 아침부터 회사가 분주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청소부 복장으로 3층을 청소하고 있었죠. 직원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프로포즈 한다면서요? 네, 저녁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사님이 레스토랑도 예약하셨대요. 저는 순간 걸레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직원들의 대화 내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양가 상견례도 한다면서요? 맞아요. 팀장님이 아까 전화하시는 거 들었어요. 벌써 결혼식장도 알아보고 계시대요. 직원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늘은 예비 며느리와 점심 약속이 있는 날입니다.
사모님 자격으로 만나기로 한 시간은 12시. 하지만 그 전에 청소부로서 아침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아침 일찍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청소부 복장으로 회의실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청소 용역 업체를 교체해 주세요. 팀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신가요? 더 이상 이분들과 일할 수 없어요. 예비 며느리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 밖까지 들렸습니다. 인사팀 직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으셨나요? 매번 실수투성이에 이젠 도둑질 의심까지 되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근거가 제가 봤다니까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팀장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청소하시는 분들 모두 해고라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직원들은 모두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누구도 예비 며느리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인사팀에서 공식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모두가 당황한 듯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들으셨죠? 네, 방금 보고받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내일 아침 이사회가 있습니다. 퇴근 시간, 예비 며느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오빠, 내일이면 회사가 더 깨끗해질 거예요. 무슨 일 있었어? 별거 아니에요. 그냥 회사 관리 차원에서. 아들은 여전히 그녀의 본 모습을 모른 채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이사회입니다. 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오는군요.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아침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청소부 복장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가올 순간에 가 있었습니다. 아줌마, 오늘부터는 안 나오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비 며느리는 여전히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듯 높은 턱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예비 며느리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회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팀장님,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요? 네, 긴급 회의라고 합니다. 저는 예비 며느리보다 먼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앉아보세요. 네. 예비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모님 머리에 청소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믿기지 않는 듯했습니다. 가발로 가린 얼굴을 공개하고 화장을 한 모습은 그전과 다른 완전한 사모님의 모습이었죠. 이게 무슨... 이제 그만하면 됐다 싶다. 이사회 멤버들 앞에서 저는 천천히 가발을 벗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잘 봤다. 남편이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동안 예비 며느리가 직원들을 괴롭히고 모욕했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다 오해예요. 오해는 무슨, 직접 다 봤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소문은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사모님이 청소부였다고? 그동안 다 지켜보고 계셨대. 팀장님 실체를 다 아셨나 보네. 오후가 되자 아들이 회사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미 사모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제 알았으면 좋겠구나. 예린이가 정말 아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회장실 한켠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아버지가 결정하실 거다. 남편은 단호한 목소리로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일이 밝혀진 다음 날, 회사는 이상한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히 사모님의 모습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어머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전에는 나보러 무릎 꿇으라고 했었지? 어머님, 그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예비 며느리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달 전 저에게 그러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거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회장 사모님으로서 말입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팀장님이 사모님 앞에서 무릎 꿇었대요. 그거 쌤통이네요. 내가 속이 다 시원하네. CCTV에 다 찍혔다면서요? 오후가 되자 예비 며느리는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구나. 앞으로는 절대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예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네 앞에서만 좋은 모습 보여줬더구나. 정말 몰랐어요.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알게 된 후 그는 큰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퇴근 시간, 남편의 사무실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아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아침 일찍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이 자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비 며느리의 거취를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네 생각을 말해보렴. 어머니, 아버지,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아들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헬쑥해 보였습니다. 밤새 고민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전 더 이상 예린 씨를 못 믿겠어요. 그래. CCTV 영상을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 그의 마음도 완전히 바뀐 듯 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사님이 결혼 취소하셨대요. 당연하죠. 그동안 팀장님이 얼마나 무서웠다고. 이제 좀 편하게 일할 수 있겠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압박에서 벗어난 안도감이 역력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비 며느리가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앉아라. 제게 기회를. 이미 충분한 기회를 줬다.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아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다 너를 위해서였다. 퇴근 시간, 남편의 서재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내일부로 인사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우리 가문의 며느리감은 아니었나 봅니다. 오늘은 예비 며느리에게 최종 결정을 전달하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회사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회장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앉아요. 회장님, 사모님. 예비 며느리는 어제와는 다른 초조한 표정으로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당당한 팀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린 씨, 우리가 어제 최종 결정을 내렸소. 네, 오늘부로 당신은 이 회사와 인연을 끊게 될 거예요.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점심시간 그녀의 짐을 싸는 소리가 사무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아니, 과장님, 동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인사라도.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달 전 청소부를 내쫓으려 했던 그녀가 이제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인사발령이 공식적으로 나갔습니다. 해고 통보와 함께 그동안의 비리 사실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그동안 직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어. 회장님, 제발요. 그녀의 애원에도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CCTV 영상은 이미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예린 씨가 갔나요? 응. 이게 정말 최선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퇴근길, 남편의 차 안에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걸까요? 물론입니다. 우리 아들이 많이 상처받았을 텐데. 그 정도의 상처는 견딜 수 있을 겁니다. 해고 통보가 있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맑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모든 걸 이해하겠어요. 그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CCTV 영상들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모든 것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전 내내 회장실에서 영상을 보는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예린 씨가 맞나요? 사람은 권력을 지닌 순간에 진짜 모습이 드러난단다.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청소부로 일하면서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직원들이 아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모두들 감사합니다. 아들은 직원들의 진심 어린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제대로 보게 된 듯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은 남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면 잘할 거야. 청소부 복장을 하시고도 그렇게 의연하셨다니. 저는 정말 어머니인 줄 몰랐어요. 대단하세요. 퇴근길, 남편의 차 안에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시행착오도 경험이 되는 법이죠.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요. 모든 일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직원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추천하고 싶은 직원이 있어요. 누군데? 예린 씨 밑에서 고생했던 박 과장이에요. 아들은 이제 회사 일에 더욱 진지한 태도로 임했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사모님, 청소하시는 분들 월급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지. 덕분에 모두가 힘내서 일하고 있어요. 인사팀 과장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지난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면서 보았던 모든 순간들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청소 직원들의 고충도 알 수 있어서 앞으로 그분들의 노고를 더 신경 쓸 수 있었죠.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사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잘 따라가겠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아들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의 불편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 덕분에 회사가 살았소. 여보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는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시죠. 남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킨 것은 물론 회사의 분위기까지 바꾸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퇴근 시간,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진정한 경영자가 뭔지 알겠어요. 그래, 우리 아들.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족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여보, 이제 안심이 되나요? 네, 우리 아들이 잘할 거예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저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간의 청소부 생활은 끝났지만 그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 준 교훈은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의 청소부 생활을 통해 예비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윗사람에게는 한없이 공손했지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무자비했습니다. 회사의 팀장으로서 그녀는 유능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품이 따르지 않는 능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직위가 아닌 인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직원을 가족처럼 아끼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가문의 만남이자 서로의 가치관과 인격의 조화입니다. 저는 며느리를 고를 때 그녀의 능력보다 인성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축복이 되기도 하나 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